여러분은 누군가를 열렬히 응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두는 이 구역에서 소문난 덕후입니다. 요즘 MZ 팬들이라면 누구나 가방 속에 응원봉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아닌가? 얘네만 그런가요? 응원을 하면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응원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응원봉 얘기로 시작하긴 했지만 응원이라는 행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바로 스포츠죠. 사실 응원은 굉장히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도 검투사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었고 원시인들조차 사냥할 때 우리 편이 이기라고 응원했을 것 같은데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각종 아마추어 공놀이들이 전문적인 프로스포츠로 진화하게 됩니다. 내일 공장 쉬는 날이라 심심한데 축구 경기나 보러 갈까? 여가 시간이 생기니 직접 스포츠를 즐기거나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었고요. 도시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도 지어지고 교통이 발달해서 타 지역의 원정도 갈 수 있게 되었죠. 축구, 야구, 농구 할 것 없이 프로구단, 프로선수들이 생기니 이들을 응원하는 각 팬덤의 규모도 점점 거대해집니다. 초창기엔 개인이 자신의 출신 지역 팀을 응원하는 정도였지만 아니 저 자식들 현수막까지 걸었잖아. 재수없는 놈들. 우리도 질 수 없다. 깃발 가져와.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뭉쳐서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축구계에선 서포터즈가 결성. 단체로 응원가와 구호를 외치고 대형 깃발, 현수막을 거는 등 체계적인 응원 시스템을 만들었죠. 다만 어느 곳에서나 선을 넘는 인간들은 항상 존재하는 법. 훌리건이 굉장한 골칫거리로 부상합니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관중이나 팬들을 칭하는 말로 1898년 영국의 한 신문에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인 실업자, 빈민층이 경기장에서 기물 파손을 일삼는 건 기본. 패거리로 뭉쳐다니며 시비를 걸고 다닌 건데 점점 그 숫자가 늘고 깽판 치는 강도도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이들에게 휘말린 수백 명의 관객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기까지 하죠. 정부나 구단의 조치 덕에 지금은 안전한 경기장이 됐지만 이제는 온라인 훌리건들이 문제인 듯. 응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치어리더. 치어리더라고 하면 보통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최초의 치어리딩은 의외로 남자들이 도맡았습니다. 1898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 소속된 미식 축구팀의 성적이 부진하자 직접 응원을 하겠다며 학생들 앞에선 핵인싸 파워 1학년 조니 캠벨. 그는 전교생 앞에서 자신이 짜온 안무와 구호를 선보였고 이날을 계기로 그는 세계 최초의 치어리더가 됐습니다. 치어리딩이 시작됐을 초반엔 단순하게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는데요. 1923년부터는 여학생도 치어리딩에 참여했고 가벼운 체조와 텀블링을 선보이게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 춤과 스턴트 기술이 더해지고 메가폰을 사용해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죠. 폼폼 같은 술뭉치 소품을 들기 시작한 뒤로 볼거리가 점점 풍부해졌고요. 1960년대부터는 NFL과 NBA 등 프로구단에서 전문 치어팀을 결성하는 등 치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대중화됩니다. 참고로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도 젊은 시절 약 4년간 치어리더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프로야구 첫 시즌이 시작된 1982년에 치어리더가 처음 등장했죠. 그나저나 혹시 이런 궁금증 있지 않으셨나요? 왜 축구장에는 치어리더가 안 보이지? 아무래도 축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서포터즈가 응원을 주도하다 보니 미국 응원 문화인 치어리더가 도입될 여지가 적었기도 했고요. 경기 시간 자체가 긴 야구나 세트가 짧게 많이 쪼개져 있는 다른 구기 종목들에 비교해서 축구는 쉬는 횟수와 시간이 적은 편이라서 치어리더들의 응원을 즐길 여유가 많이 없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축구에 치어리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K리그에도 치어리더가 있는 구단도 있습니다. 응원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아이돌 응원 문화. 팬덤끼리 뭉치기도 정말 잘 뭉치고 팬덤들끼리 싸우기도 축내 많이 싸우는데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도 나랑 같은 팬임을 눈치챌 수 있는 단서가 있죠. 바로 공식 컬러. 아이돌 팬 문화에 색깔이 큰 의미를 차지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 H.O.T와 잭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이 활동할 때부터입니다. 당시 활동 중인 가수들이 스타디움에서 합동 공연을 할 때 팬들을 알아보기 위한 특별한 색을 지정했는데요. 대중문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운동회에서 청군, 백군 나누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하죠. H.O.T는 흰색, 잭스키스 노란색, 핑클 빨강색 등 당시 활동한 팬들이라면 컬러만 봐도 누구 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많아질수록 빨주노초 파란보로는 색깔이 부족해지자 온갖 표현을 짬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 컬러를 이용한 풍선을 들고 깔맞춤한 우비까지 착장하고 응원했는데요. 곧이어 빛나는 응원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게 작고 단순한 모양의 막대기였는데요. 요즘 나오는 응원봉은 디자인도 다양한 데다 중앙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컬러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어 무대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 응원봉을 사지 않으면 나 혼자만 다른 색깔로 빛나고 있거나 남들 다 불 꺼졌을 때 내 불만 외롭게 빛날지도.
이런 기능 때문인지 응원봉 가격이 진심 만만치가 않은데 요샌 공연 외에도 아주 요긴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출퇴근 등굣길에 보이는 이런 광고판들. 요샌 전광판으로 응원을 많이 하죠. 전광판 광고가 본격적으로 흥한 건 약 7년 전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부터인데요. 광고가 주로 설치되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입구역, 아이돌 본인이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소속사 근처 역 등입니다. 크고 잘 보이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요. 비용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보니 응원하는 팬들끼리 돈을 모아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관중의 응원을 받은 선수는 무관중 경기를 뛴 선수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0에서 70%가 증가해 순발력이 향상됐고 경기를 더 잘 뛰었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응원 댓글, 칭찬 댓글들 보며 힘을 내는 우리 멤버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힘내서 열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